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0 대책이라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저까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그 찜찜한 그런 느낌. 그래서 하는데요.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를 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대책을 우리가 내놨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결국엔 우리가 잘했다. 이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나 잠실 마이스 개발 등 개발 사업에 따른 과열 심화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비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 수요를 차단해서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주택 선행 지표인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 보시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 주택 시장 거래 기대 심리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보시면 3천 6월 1일 1주 3주 5주 7월 1일 점점점 증가하고 추세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동향 지수도 보면 96, 96, 112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그렇듯 이런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돼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가 알기는 한다는 거지, 뭐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요. 하지만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 가격 상승 반복이 우려된다. 그래서 다주택자 거래 비중이 2020년 1월에서 5월 보면 전국 7.5, 서울 7.8, 경기 7.8, 인천 8.8. 그래서 18년 서울 다주택 가구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7.6%로 여전히 높고, 3년 미만 보유주택 거래 비중이요. 서울, 경기, 인천 보면 더구나 30%가 결국에 이렇게 짧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팔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주기적 주택 가격, 그리고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을 이루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다주택자 이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또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경 매수 심리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이 19년에 24%, 20년 4월에 30%, 5월에 32%, 6월에 34%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보았던 것처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은 20%였는데요. 25%로 증가를, 아이고, 잘못하다 보니까 맨 밑으로 내려갔네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은 이제 공공택지만 이제 되어 있었던 부분을 민간 택지도 이렇게 생활책조를 이제 15%, 7%로 이제 바꿨다. 그전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민영주택, 그전에는 국민주택만 이제 생애 최초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영주택도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주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로 유지했었는데요,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소득 130%라는 것은 2인 가구 기준으로는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으로 그만큼 우리가 많이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보시면 분양가 3억, 3억에서 6억, 6억에서 9억 같은 경우는 현재 소득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같은 경우는 100%, 맞벌이는 120% 이렇게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120%로 되어 있는데요. 맞벌이 140%. 다만 여기서 나오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130%, 맞벌이는 140%좀 더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일단 크게 얼마나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더구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상관없이 최초 하면 무조건 1.5억 이하는 100% 감면, 1.5억에서 3억에서는 수도권 4억까지는 50% 감면이라고 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뭐 이거 나쁘지는 않죠. 뭐 실질적으로 주택이 서울 서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또 서울 서권 이외에도 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서권 사람들의 입이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 서울 서권에서 3억 이하, 4억 이하, 찾기 쉽지 않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재산세율을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10월 달에 예정돼 있고, 그리고 현재 9천 호를 3만 호까지 사전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만 호를 사전 청약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호가 어디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추첨을 받아서 청약이 되면 그러면 여기입니다라고 나중에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투기가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소득 8천만 원 그리고 생애 최초는 9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규제 지역 LTV 디타일 10% 우대한다. 그러니까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잔금 대출 같은 경우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 좋고 1주택자는 잔금 대출에 대하여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소급주택은 하냐 안 하냐인데요. 안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겠다. 월세도 0.5%포인트 인하를 우리가 하겠다. 물론 이런 것들은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뭐 생생되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후 부동산, 뭐 공공개발 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70 대책에서는 사실은 이런 공급이나 이런 완화 대책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나랑 상관없다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던 거죠.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엄청나게 네. 그래서 종부세, 중과세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시가는 8억에서 12.2억 같은 경우는 과표가 3억 이하면은 현행은 0.6%인데요. 3주택 같은 경우는 1.2% 그리고 123억. 뭐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뭐 이 정도 15.4에서 23.4에서 2.2% 정도로 현재 종부세를 올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네, 이렇게 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6%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사실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제 6억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법인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서는 양도소득세 인사. 그래서 1년 미만은 40에서 70, 2년 미만 기본세율에서 60%. 그럼 결국 무조건 2년 이상은 보유하고 매도를 해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냥 70%, 2년 60%.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있었던 것에 보시면 10%, 20%를 사실은 더 했었던 것을요, 20%, 30%, 그러니까 10%포인트씩 다 올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징벌적인 것도 없잖아요. 있어 보이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지금 보고서 제가 얘기하는 건 냉정하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율도 인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 2, 3, 4주택이 있는데요. 그전에 1에서 3%, 4주택 이상만 4%인데요. 이제는 1주택은 주택가격에서 1%에서 3%, 그다음에 2주택자는 8%,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특히 부동산 매매 임대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유보됐었는데 이런 거를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신탁 맡긴 그 원주인한테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기 임대비 임대 등록 사업자 같은 경우 단기 임대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폐지. 그런 이런 유의를 한데 의무 기간 연장은 8에서 10년의 공적 의무 강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는데요. 뭐 어쨌든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자진 말소 희망하면 뭐 적법 사업자에 한해서는 자발적인 등록 말소 허용을 한다라고는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뭐 혜택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하튼 매년 등록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학점 점검을 정리.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니까 차라리 뭐 임대사업자 뭘 해요? 귀찮게 자꾸 뭐 하면 벌금 주겠다. 뭐 임대사업자면 어떻게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뭐 각종 뭐 임대차 3법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뭐 어떻게 될지 아직 근데 그 뭐 정부 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 좀 세상에 알리겠다고 좀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정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래도 뭐 워낙 거대 여당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긴 하지만 당연히 국회의원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소불위로 그냥 할 수는 없는 그런 그게 장점이죠. 또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70 대책 현재 엄청난 세금 폭탄을 이제 던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조세 저항도 현재 그동안은 물밑에서 그냥 이게 이러다가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러고 뛰쳐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